최근 국내에서 발견된 외래종 매부리 엉에피 참진드기입니다. 4쌍의 다리를 가진 절지동물로 중국 남부에 폭넓게 분포합니다. 서울대 연구진은 지난해 4월 인천 앞바다 대청도에서 이 진드기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철새인 촉새의 몸에 붙어서 왔는데 진드기에서 치명적인 병원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른바 살인진드기 바이러스가 철새를 통해 유입된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겁니다. SFTS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를 우리나라로 충분히 옮겨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SFTS 바이러스는 치사율 18%의 무서운 바이러스로 백신도 치료약도 없습니다. 지난 2013년 중국에서 국내로 처음 전파돼 한 해 20명에서 30명씩, 지난해엔 40명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3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개나 고양이, 가축 등 동물과 건초를 수입할 때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철새를 통한 유입이 확인된 만큼 공항과 항만, 검역망을 피해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에 있던 토종 질병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더 철새 이동 경로에서도 이런 바이러스가 점차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은 매개체인 진드기가 늘면서 갈수록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후변화로 겨울에도 살아남는 진드기가 급증하고 있어 철새에부터 전파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내 SFTS 감염자는 13명, 작년보다 한 달 이른 4월을 시작으로 벌써 3명이 숨졌습니다. 네,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에게 궁금한 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현 기자, 공항이나 항만을 방역을 하더라도 이 철새를 통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늘을 막을 수도 없고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모든 철새가 진드기와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네. 철새를 다 막을 수도 없겠죠. 물론이죠. 다만 위험을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지난 2013년 SFTS 바이러스를 처음 확인했을 때 당시 치사율은 47%나 됐습니다. 네. 이런 바이러스가 왔다는 걸 몰라서 의료진이 당황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젠 실체와 유입 경로가 확인됐으니까 기존 검역망도 강화를 하고요. 네. 철새를 통한 진드기와 바이러스에 대한 조사도 서둘러 보강을 해야 합니다. 또 철새가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방음벽 같은 곳에 부딪히거나 사고로 죽을 때 이 진드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도한 SFTS, 이것도 그렇지만 그 밖에 외래종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위험한 바이러스가 또 유입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바로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요, 네. 이 진드기가 전파하는 바이러스 질환인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발생 지역입니다.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걸리면은 치사율이 최대 40%나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 주변국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바이러스로 생각이 되고 있고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도 백신이 나오면서 위기를 넘겼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건 나올 수 없습니까? 네, 지금 제가 질병관리청에 물어봤는데요. 수년 안에는 만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장은 예방이 중요한데요. 네. 이 바이러스는 특히 50대 이상의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밭일이나 등산 등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고 옷도 긴 바지나 또 긴 팔을 입거나 팔토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풀밭에 앉을 때는 반드시 자리를 깔고 앉는 등 그런 좀 조심을 더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0대 이상의 치사율이 높다는 거는 면역력 약한 사람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현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한 공원입니다. 사람 키만큼 높이 자란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 채집망으로 풀숲을 훑어봤습니다. 채집망에 깨알 만한 점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움직이고 있습니다.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작은 소피 참 진드기들입니다. 풀밭 이런 데 많거든요. 풀밭에 있다가
뭐 야생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그게 붙는 거죠. 붙어가지고 얘가 이제 이동을 하고 흡혈을 하고. 한강 주변의 또 다른 공원. 산책길 옆 풀숲에서도 참 진드기가 발견됩니다. 특히 올해는 다 자란 성충보다 크기가 1mm도 채 되지 않는 유충이 많이 채집되고 있습니다. 유난히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진드기 개체수는 평년보다 줄었지만 이후 진드기들이 산란을 하면서 유충 수도 급증한 겁니다. 성충뿐 아니라 어린 유충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사람도 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3,000마리 정도 잡았을 때 보면 바이러스 감염률, 그 양성률이 한 11%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리면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신장과 심장을 포함해 여러 장기가 기능 저하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SFTS에 마땅한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는 겁니다. 올 들어 SFTS에 감염된 환자는 155명, 이 중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13%에 이릅니다. 주로 밭이나 목장에서 일하는 도중에 참 진드기에 물린 경우가 62%로 가장 많았지만 등산, 산책, 성묘, 산나물 채취 같은 야외 활동을 하다 감염된 경우도 17%나 됐습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 반려동물이 참 진드기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던 수의사가 2차 감염돼 중증에 빠지는 의심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뇌염이랑 뇌수막염 생겨가지고 입원한 지 10일만 그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 혈소판 수치가 되게 낮은 아이가 저희 병원에 리포트해서 응급으로 내원해가지고 근데 제가 아마 CPCR 하면서 옮은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외출해서 돌아오면 옷을 털고 세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 뒤 2주 내에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방역당국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